보실게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일단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건 어차피 전자쌍들은 다 어떨까? 같은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얘네들끼리 뭐 해야 돼? 꺼지시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재수없네. 자,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를 하도록 할게. 그거 경고음 아니야? 재난 문자 같은 거? 아니. 내가 너무 떠들어서 닥치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전자쌍 반발 원리를 할 건데 여기서 기억할 게 6, 7개, 5, 6개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뭐니 해도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가 있어야 돼요. CH4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중요해. 자, 차근차근히 분류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보자. 얘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맞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누구라고 했더라? 얘네들이 전자쌍이잖아. 그럼 전자와 전자쌍끼리는 반발력이 생길 거야. 그럼 이렇게 90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90도 각도를 이룰 수는 없죠.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 어떤 모습을 띠냐면 이렇게 정사면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 중심에 탄소가 있으면 모서리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을 입체 형태로 입체 구조로 결합을 하는 게 실제 모습인 거야.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입체 모습을 다 그리기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90도 각도인 것처럼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얘는 이 사이각이 얼마냐면 요 사이각이 109.5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여기까지 얘가 기본 모델이야.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근데요, 그 다음 거 갈게.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갈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가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려줘야 돼. 무엇을? 정사면체를 그려. 정사면체를 그려요. 그렸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누가 존재하냐면 중심에 질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수소가 있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는 뭐가 있어 줘야 돼?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내겠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수소와 질소 사이에서 공유 결합을 해. 그럼 공유 결합 사이가 있고 반대편에 질소가 당기고 있고 반대편에 수소가 당기고 있죠. 반대편에 수소가 약하지만 1밖에 안 되지만 반대편으로 당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반대편에서 당기는 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여기에 있지 못하고 좀 가까이 와 있어요. 일방적으로 얘가 당기기만 하니까. 공유 전자쌍은 얘가 당기고 수소도 좀 당기거든. 좀 더 확대 당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질소만 당기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좀 다가오죠. 근데 전자쌍 반발 원리이니까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띠냐면 얘가 109.5도가 아니라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각도가 좁아져요. 몇 도로? 107도로. 약간 좁아집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물론 얘도 여전히 입체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정사면체로 그리기는 메텐하고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한쪽 모서리에 질소를 두고 수소를 다른 모서리에 둔 다음 얘를 비공유 전자쌍을 모형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정사면체는 아니야. 이제 찌그러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삼각뿔 구조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여기까지 되었을까? 자, 이제 또 하던 걸 조금 더. 세 번째로 갈게. H2O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사면체 모습의 이 구조를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중심에 산소를 그려요. 그리고 수소를 모서리 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누구? 비공유 전자쌍을 이쪽 모서리 쪽 라인에 여기에 갖다 놓지 않고 좀 가까이 갖다 그러는. 왜? 아까 얘기했었죠? 끌려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여기서 뭐가 생겨?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공유 전자쌍을 밀어서 쪼그라든 것보다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그래요. 더 많이 쪼그라들어서 몇 도가 되냐면 요 사이각이 104.5도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지 않고 그릴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만 그려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땡땡 땡땡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생김새가 구분형처럼 굽었다라고 해서 얘를 구분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입체는 아니죠. 얘는 입체 구조는 아니에요. 단면이에요. 평면 이걸 다른 말로 평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는 다 정사면체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사면체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서 모형에서 빼버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각뿔의 모습처럼 보인 거고 구분형 모습으로 띄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되었을까?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결국에 뭐 배우려고 지금까지 이걸 했다? 극성 여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근데 극성이려면 전기 음성도 어쩌고저쩌고 치우침에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때? 밸런스가 맞죠? 치우침이 있긴 하지. 탄소 쪽인데 이걸 유식한 말로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야? 0이 되죠. 맞습니까?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이 단어가 더 와닿아. 대칭 구조야. 인정? 이러면 얘는 무극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네는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그치. 중심 원자 입장에서 비공유 때문에 비대칭 구조를 갖죠. 얘는 그래서 극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무극성, 극성. 바로 이거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대칭 구조인지 비대칭 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 오케이.